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21일 날씨입니다. 9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고 기온 95도, 최저 기온 78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에 실린 주요 로컬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탑은 역시 특별 기획으로 뉴욕시 식당 위생 등급제 실시 1주년 특집 중에 하나를 싣고 있습니다. 12년째 브루클린에서 베이글 업소를 운영 중인 김 씨의 경우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1년 새 5번이나 위생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변호사 비용과 벌금으로 $25,000나 냈지만 B등급 식당으로 낙인 찍힌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말 등급제 시행과 동시에 업소를 찾은 검사관이 쥐똥을 발견했고 또 우유가 잘 냉장 보관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업소 폐쇄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김 씨는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고 3주 뒤에 재검사를 받은 결과 A등급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하루에 350건씩이나 들어온다고 하는데 18명의 심판관, 행정심판관이죠.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은 접수 후에 3, 4시간 이상 기다리기가 일수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여러 차례 시사 칼럼으로도 채택했던 이 1.5세 북핵 전문가 스티븐 김 씨의 경우입니다. 간첩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좀 억울한 누명을 쓴 엘리트 출신인데요. 그 재판에 온 가족이 파산되고 내 인생도 멈췄다. 절규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 씨 측의 변호사는 그 재판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데 검찰이 판사가 이 소송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조차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김 씨는 워싱턴 DC에서 25마일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모임에도 참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집을 또 처분했고 가족이 사실상 파산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종결될 때까지 약 $150만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한국을 방문 중인 뿌리교육재단 청소년 모국 방문 연수단의 사진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해서 경청하고 있는 사진을 싣고 있는데요. 이 뿌리교육재단 이학수 회장은 한국인의 뿌리를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일린 김 에즈버리 그 변호사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공화당 후보로 30일 선거구 저지시티에서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마는 이번엔 뉴저지 웨스트 뉴욕 타운의 검사로 임명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과 시트널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에즈버리 씨는 뉴저지 아시안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탑은 한국 여권이 뉴욕에서 매년 500여 건이 분실되고 있고 이것이 위조나 변조된 후에 뒷거래되고 있어서 비상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비자가 찍힌 한국 여권이 그렇다는 것인데요. 분실된 한국 여권의 경우 여권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서 신분 도용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여권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쉬운 데다가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이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가 돼서 주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중국인이나 몽골인 그리고 동남아권의 불법 체류자나 미입국 희망자들에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오래전에 기사의 속보인데요. 코리아 빌리지 플러싱에 있는
코리아 빌리지가 끝내 경매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모 회사인 루즈벨트 애비뉴 컵사가 주채권 회사인 15024 에무트 프로퍼티의 파산 보호 신청을 취소키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빠르면 2개월 안에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당초 그 코리아 빌리지에 대한 경매는 에무트사의 요청으로 지난 5월 6일 날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로즈벨트 애비뉴 컵이 경매일 이틀 전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접수해서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동안 그 말썽이 되어왔던 알몸 투시기가 퇴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승객들 불만에 백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연방교통안전청은 어제 그 성명을 내고 승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새로운 검색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그 시스템은 승객들의 신체 윤곽만을 나타내도록 하는 동시에 승객이 그 연방교통안전청 직원과 같은 화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 450개 공항 가운데 뉴욕의 JFK 공항 등 70여 곳에 전신 스캐너 400여 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이것이 곧 퇴장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뉴저지 로컬 그 포트리도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소식인데요. 2011 상반기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은 범죄 건수가 총 209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건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펠팍 지역처럼 포트리도 생계형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택 침입이 무려 31건이 발생해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절도 역시 103건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4% 증가했습니다. 포트리 경찰서 측은 휴가철을 맞아 집을 비울 때는 반드시 범죄 예방 대책을 세우는 그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목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나라당의 해외 후원단체인 한나라 뉴욕위원회가 19일 플러싱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해외 후원단체인 뉴욕위원회가 19일 대동연회장에서 한나라당 조진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을 알리는 결성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400여 명의 동포들이 참가해 한국 정치에 대한 동포사회의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 정책을 지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쪼록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정재건 한나라 뉴욕위원장은 내년도에 있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동포사회의 의견이 본국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며 굳센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포님들을 위해서 우리 참정권이 잘 행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애도 쓰고 또 분열보다는 화합적으로 이 참정권이 동포사회 권익을 위한 참정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정권 이외에도 우리 차세대들이 우리 정체성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날 한나라 뉴욕위원회 출범식에는 잔리오 뉴욕시 감사위원장과 마크 제프 뉴욕 상공회의소 회장 등 다양한 미주류 사회 인사들과 한인단체장들이 참석해 한나라 뉴욕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영 위원은 뉴욕위원회 결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선진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재외동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책 후원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진영 의원은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교류 협력 및 정책 개발에 노력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제가 1.5세지만 한나라 차세대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더 젊은 피들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70여 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한 한나라 뉴욕위원회는 앞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 및 재외동포 참정권 건입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한나라당 정책결정 후원 활동에 주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저지 트윈에게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과 아시안 간 전문센터가 최근 제약회사들로부터 기금을 확보해 퀸즈 플러싱으로까지 간염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간염 퇴치 사업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홀리네임 병원 아시안 간 전문센터와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이 비형 간염 바로 알기 캠페인인 내가 복균자 진행 중 거대 제약회사인 길리드와 BMS로부터 각각 7만 5천 달러와 $10,000를 지원받아 총 8만 5천 달러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추가 기금 마련으로 기존 간염 캠페인 서비스 영역을 퀸즈 플러싱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더 많은 한인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형 간염을 우리가 스크리닝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 복균자로 발견되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고자 저희들이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홀리네임 아시안 간센터의 현철수 내과 전문의는 비형 간염 캠페인의 목적은 복균자를 찾아내고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라며 모든 피검사는 무료로 진행되고 검사 후 진행되는 각종 치료 절차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무보험 한인들에게는 가능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단체로 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일요일이건 공휴일이라도 나가서 그 검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홀리네임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간염 퇴치 캠페인은 보험이 없어 병원 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교회나 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최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홍삼정 제품의 불법 위조품들이 대량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한인사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볕더위와 피로가 많이 쌓이고 입맛이 없어지는 여름철, 원기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홍삼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6년근 홍삼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정 홍삼정 제품에 대한 불법 위조품들이 대량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사회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를 포함해서 동부 지역, 그러니까 뉴저지, 버지니아 등 미주 전역에 걸쳐서 정관장 홍삼정의 위조 제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관장 홍삼정의 판매 급증에 따라 LA, 뉴저지, 버지니아, 애틀란타 등 북미 전 지역에 위조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그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위조 정관장 홍삼정이 일반 마켓이나 건강식품점 등에서 불법적으로 판매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겉표지에 보면은 저희는 고려 삼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병행 수입품이나 아니면 위조 제품은 홍삼정이라는 그런 한문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한문, 맨 끝자, 정자가 또 저희하고 이제 또 상이하게 틀리고요. 현재 진품과 위조품에 대한 구별은 설명서와 겉표지 내용의 차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에서는 손쉽게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적은 유인물을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정관장 위조품은 정품에 비해 품질이 기준의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한국인삼공사 측에서는 불법 위조품 생산자와 유통 채널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관장의 구입 및 복용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에 나서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우정공사의 패트릭 도너휴 국장은 20일 우편물 감소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조만간 토요 우편 배달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5년 내에 주 3일 배달제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너휴 국장은 컴퓨터를 이용한 이메일의 확산으로 우편 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USPS의 올해 적자가 8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정공사는 의회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2011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오는 9월 말쯤 정부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의 한도를 초과하게 돼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세기부터 토요일을 포함해 주 6일 배달제를 실시해왔습니다. 연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컴퓨터 사용 환경을 현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미 전역의 컴퓨터 센터 40%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즈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컴퓨터 센터는 일반적으로 고용 인원이 적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800개의 컴퓨터 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전국 2,000개의 데이터 센터 중에서 800개를 순차적으로 폐쇄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해당 컴퓨터 센터 부지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컴퓨터 센터 감축에 나선 것은 컴퓨터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적은 수의 컴퓨터로 효율적인 컴퓨터 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컬럼비아 커넬 대학 병원이 11년 연속으로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월드 앤 리포트가 발표한 2011에서 12 최고의 뉴욕시 병원에 따르면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이 암 치료, 당뇨, 이빈 후과 등 15개 전문 분야가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병원으로 뽑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롱아일랜드 웨체스터를 포함한 뉴욕과 북부 뉴저지 일원의 184개 병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위는 뉴욕대 랭곤 메디컬 센터, 3위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해켄색 대학 병원이 유일하게 탑 10에 들었습니다. 이 병원은 암치료, 심장질환, 노인병 외에 8개 전문 분야가 전국 종합병원 가운데 상위권 25% 안에 들어 높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루트 46번에서부터 15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뉴저지에서 뉴욕 방향 20분 이상 딜레이되고 있지만 뉴욕에서 뉴저지 방향 소통 괜찮습니다. 홀랜드 터널 정체 현상 보이며 15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정체 현상 없이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라보드 근처 점점 차량 증가하는 모습 보이며 지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산부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4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센트럴파크 내 나움버그 벤쉘 야외 무대에서 본국의 한식재단 뉴욕 한국문화원 후원으로 제2회 코리아데이를 개최합니다. 코리아데이는 대표적인 한국 문화인 한식과 한국의 공연, 전통문화 등 각종 문화를 알리는 행사로서 불고기와 쌈, 제육구이와 쌈, 김치, 전, 잡채, 떡볶이, 비빔밥 등 대표적인 한식 메뉴로 센트럴파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식의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무료 시식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타운이 지역 주민을 위한 여름 콘서트를 엽니다. 공연은 21일 오후 7시 펠팍 빅밴드, 8월 10일 던더힐 컨트리 밴드, 8월 11일 오후 7시 펠팍 빅밴드 연주로 이어집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펠팍 타운홀 앞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광성중고등학교 미동부 동문회가 이달 24일 2011 가족 동반 야유회를 갖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뉴저지 포트리 조지 워싱턴 다리 아래에 있는 루스닥 피크닉 장소에서 열리며 가족 동반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환영합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가 21일 오후 3시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국전쟁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다큐멘터리 한국 잊을 수 없는 전쟁을 함께 시청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뉴욕지구 동창회가 2011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2명과 이대 동문 출신 유학생 1명 등 총 3명이며 동포학생들에게는 1인당 $1,500씩, 동문 출신 유학생에게는 $2,000를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진짜 일하러 회사에 가랍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기개발 분야의 공식적인 투견이라 불리는 저자는 비즈니스 성공의 필요 요소로 일을 꼽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은 하는 것이 아닌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쁘거나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이 아닌 일의 성과를 달성해야 진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N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